그러면은 이제 악플러들이 고소를 당하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나요? 일단 경찰에 나오라고 연락이 와요? 네. 네. 너 고소당했다. 네. 무슨 건으로. 네. 그래서 일정 잡아가지고 수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처음에 경찰 수사 받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 다음에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검찰에서도 이거는 죄가 되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법원으로 넘겨요. 네. 그걸 기소라고 해요. 법원으로 넘어가면 재판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거기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정권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법원으로 기소를 안 하고 검찰에서 끝나는 건 뭐예요? 검찰이 보기에 이건 죄가 안 된다. 불기소. 네. 그리고 끝. 네. 그러면 그 앞전 단계에서 이제 그럼 경찰에서 검찰로 넘기는 건 뭐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송치라고 하는데 네. 그때 경찰은 의견을 줘요. 네. 이거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든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든지 최종 결정 권한은 검찰한테 있지만 네. 경찰도 의견을 보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은 많은 경우 존중해줘요. 의견을.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좀 안심해도 되고 기소 의견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거의 기소되고. 송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검찰이 결정해요. 기소 독점주의라 그러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검찰에게만 기소권이 있어요. 이거를 그럼 경찰에서 검찰로는 무조건 넘기되 기소 의견이냐 불기소 의견이냐 코멘트를 달아갖고 이제 넘기는 거고. 맞아요. 그러면 일단 고소를 당하면은 무조건 연락 오나요? 100% 연락 오나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악플 달 수 있는 것 중에 유명한 곳이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가지 포털들이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많아요. 많죠. 예. 그러면 이 중에서 이 댓글을 누가 썼는지 다 확인 가능한가요? 한국 회사들 네. 전형적인 네이버 다음 가능해요. 한국 회사는 다 가능하고, 다 가능하고 네. 외국 회사는 네. 회사에 물어봐도 안 알려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죠. 저 같은. 사실 무식한 방법으로 찾아내요. 미친듯이 검색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해본 적도 있냐면 네. 이놈인데 네. 어디 사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특정이 돼야지만 네.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막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아파트에서 네. 본 야경이 이렇다면 사진 올린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여기 어딘지 추적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서울 강동구 무슨 동에 사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사진에 보니까 뭐가 보여.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무슨 아파트다 네. 측정하고 네. 각도를 봤을 때 이거는 102동이다. 높이로 봤을 때는 2층에서 8층 사이다. 그렇게 해서 고소하는 거죠. 몇 호까지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경찰이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가면 나머지 이제 완성은 이제 경찰이 예. 해주고. 잡혀요 그럼. 이렇게 외국 회사를 하더라도 그쪽 회사에서 정보를 공개 안 할 뿐이지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다 보면 단서가 발견되면 그냥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대부분은 찾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사람이 온라인상에 자기 흔적이 남아요. 진짜 옛날 것도 네. 추적이 돼요. 그 악플 딱 그거 한 개만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서든 뭔가 나와요. 보람도 있지만 자괴감도 들죠. 그거 하고 있으면. 명예훼손에서는 피고인 쪽을 변호하시는 적도 있으세요? 다 많이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판별을 한다고. 네. 이거는 유죄, 무죄, 아니면 그레이. 네. 무죄면 이제 이게 왜 명예훼손에 모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를 해서 무죄를 받아내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불기소돼요. 그 다음에 유죄인 경우에는 네. 합의하죠. 그냥 사과하고 미안하다. 안 그럴게 앞으로. 깔끔하게 인정하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취하도 되고 그레이 에어리면 이제 우리 쪽이 유리하게 주장하고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일단 나한테 의뢰를 한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니까. 당연하죠. 예. 그 다음에 성범죄 관련해서 성범죄가 특수성이 많아요. 보통 범죄는 네. 저지르면 벌금을 받거나 아니면 좀 심한 경우에는 감옥을 가는 거죠. 네. 이렇게 나뉘는데 성범죄는 거기에 특수한 처분들이 붙어요. 네. 일단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공개되고 고지되고 그 다음에 전자팔찌도 붙을 수 있고 네. 그 다음 취업 제한도 될 수 있어요. 네. 등록은 무조건 돼요.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를 저질러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등록돼서 어디 갈 때도 네. 제한이 되고 이사 갈 때마다 경찰서 가서 신고도 해야 되고 네. 불편한 점도 많고 그 다음에 등록 다음 단계가 공개거든요. 그럼 누구나 경찰청 사이트 들어가면 그 사람 볼 수 있고 고지는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어디 있든지 간에 이웃들한테 편지가 가요. 조심해라. 네. 그럼 여기서 성범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다 성범죄라고 하는 건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강제추행, 그 다음에 강간. 근데 요즘에 정말 문제 많이 되는 거 준강간. 술에 취한 여성분이랑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지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의 없는 촬영, 유포, 리벤지 포르노. 그 정도가 이제 주로 일어나는 시대의 트렌드가 있는데 훨씬 더 빡세게 처벌하는 게 시대마다 있어요. 지금 시대는 제가 보기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이스피싱. 그거는 중간 전달책만 해도 진짜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나는 인출해가지고 죽기만 했어. 신분값 달랑 10만 원 받았어. 네. 그렇지만 형사상으로도 엄청나게 강하게 처벌받고 네. 민사상으로도 뭐 수억 수십억 피해 보상 자기가 해야 될 수도 있어. 네. 보이스피싱. 네. 그다음에 음주 사고들. 운전 아니면 음주를 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들. 네. 이것들도 요즘에는 아주 강하게 처벌받고. 아 그래요? 요즘 보면은 음주로 인한 감경 뭐 이런 것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음주로 인한 뭐 심신미약 주장하기도 하잖아요. 이거 해주면 안 된다 이런 거. 근데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해서 처벌이 센 편인가요? 네, 요즘에는 트렌드가 완전 바뀌어서 네. 음주를 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봐주세요가 아니라 네. 그 얘기하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어요. 아 요즘엔 그렇게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바뀌었어요. 예. 더 이상 저희는 술 마시고 실수한 겁니다 라는 변론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즘에는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이제 더 이상 술을 먹고 했으니까 봐주세요. 이건 안 통한다는 거죠, 예, 이제. 통하는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범죄. 예. 성범죄는 사실 제 말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예. 가혹하게 처벌받는 예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진짜 완전히 작정하고 일으킨 범죄나 이런 거하고 조금 사안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완전 나쁜 놈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세상에 예. 정말로. 예. 간단한 예 생각나는 예. 거 말씀드리면 예비 선생님이었어요. 임용고시 보고. 근데 노래방에서 내려오다가 사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남자 쪽에서는 여자가 넘어지려 하길래 붙잡아줬다 이거예요. 예. 계단에서 예. 예. 술에 취한 여자가 예. 넘어지려 하길래 붙잡아줬다. 여자는 갑자기 끌어안았다. 예. 갈리는 거죠. CCTV가 없어.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 자리에 단 둘만 있었는데. 그쵸. 그래서 이제 각자 주장을 하는 거죠.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다. 예.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누구 말이 좀 더 일관적인지를 봐요. 아.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여자 말이 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나 봐요. 네. 이분은 이제 성범죄자로 유죄를 받았죠 그때. 받아가지고 임용이 안 될 위기까지. 그리고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예. 진짜 인생 끝장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위기예요. 여기서 강간이나 중강간, 강제추행 이건 전자발찌 다 차나요? 아니면 이것도 사안에 따라 이것도 사안에 달라져요? 따라 달라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고 네. 그리고 고지되는 것도 사안에 따라 또 달라지나요? 예. 그래서 변호사가 사실 필요해요. 이게 실수다. 그리고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등록은 무조건 되지만 네. 고지나 공개가 안 되도록 해주는 것도 제 역할이고 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도 제 역할이고 네.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제 역할이고 네. 그리고 제일 처음 진술한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도 서포트를 하고 사실 성범죄는 연관이 안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연관이 되면 일단 말을 하면 안 돼요. 피해자하고도 말하면 안 되고 네. 다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해요. 자기한테 증거가 돼서. 네. 특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미안하다고 해. 이거 죄 인정한 거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말도 하지 말고 최초 진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최초 진술하러 가서 이거 분위기가 장난 아니거든. 그때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전에 최초 진술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가 멘트를 마사지했다고 생각하죠. 누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 단계에서 진술이 중요하다. 가해자 쪽에서 변호를 해줄 일은 제가 상상이 되는데 피해자 쪽이 고소를 들어갈 때도 변호사를 거쳐서 들어가나요 보통?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압도적으로 네. 가해자 쪽을 제가 변호하는 경우가 많죠. 제 직업의 특성상. 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막막한 경우 그리고 네. 본인이 나서기 싫은 경우가 있어요. 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네. 전면에 나서기 싫은 경우. 아 그럼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예, 고소장도 넣고 진술할 때도 옆에서 도와주고 네. 합의할 때도 변호사가 나가는 거죠. 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들도 있고요. 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많은 경우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그걸 전담을 하는 국선 변호사도 따로 있고요. 네. 제 아내가 그거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단순히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자 정도가 아니라 네. 공격적으로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때문에 성범죄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제가 한 사건들은 웃기다 하면 웃기고 슬프다면 슬픈 사건인데 네. 할아버지예요. 네. 이분이 식당을 가는 상황에서 네. 여성 점원분에 따르면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 가해자분의 말에 따르면 지나가다가 부딪혔다 이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죠. 네. 근데 왜 이슈가 됐냐면 네. 그 여성분도 이제 쇼커트 하고 화장도 전혀 없고 네. 옷도 이제 남자같이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이상하게 쟁점이 된 게 이 할아버지는 남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점은 옛날부터 봤는데 네. 남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여성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쁘죠. 성추행만 당한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 더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근데 남자인 줄 알았다 그러면 이거는 법령이 안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말이 맞다면 성범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로 본 게 맞느냐, 네. 여자로 봤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쟁점이 되는 쟁점이 거네요. 돼버리는 아. 거죠. 그러니까 우픈 사건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성범죄가 진짜로 요즘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여자랑 술 취해서 모텔에 자러 갈 때는 여자가 계산하게 해라. 절대 술 취한 분이랑 관계를 맺으면 안 돼. 진짜 큰일 날 수가 있어요.